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중학생들이 식판에 그는 선 하나 때문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이 CNN 특집 방송에까지 소개되면서 미국의 수많은 학교와 호텔들 사이에서 한꺼번에 한국의 특수 식판을 구하려는 바람에 대란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한 유명 호텔 체인에서는 이 식판만 들여놓았을 뿐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70% 줄어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스탠포드 대학교의 식품만전연구원은 이 식판의 연구 결과를 보고 식품업계 혁명이라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학생들은 식판에 도대체 뭐 했길래 미국 전역을 이토록 열광시킬 수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알아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쾌청한 아침이었었죠. 샌프란시스코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윌로우 크리크 초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디자이너로 일하는 캐서린은 이날도 습관처럼 출근 전 메일함을 확인했는데 11살 된 딸 에밀리의 학교에서 온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죠.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존의 플라스틱 식판을 친환경 종이 식판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스티로폼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꽤나 진보적인 변화로 보였어요. 엄마, 우리 학교가 환경을 생각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에밀리의 눈은 반짝였고 캐서린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실리콘밸리의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도시였어요. 테슬라와 같은 친환경 기업들이 주도하는 변화의 물결이 교육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고 약 200명의 학부모들이 학교 체육관에 모였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캐서린처럼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죠. 실제로 미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은 오랫동안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어요. 매년 수백만 톤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를 통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학교는 매년 약 12만 개의 플라스틱 식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연간 약 1.2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뉴욕의 몇몇 공립학교들은 이미 친환경 용기 도입을 시도했고 시애틀의 학교들은 퇴비화가 가능한 용기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들은 비용 문제나 실용성 문제에 부딪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학교사이자 학부모인 마이클 브라운의 질문이 날카로웠죠. 종이 식판이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괜찮을까요? FDA의 안전성 검증은 완료된 건가요? 그의 질문은 미국의 급식 시스템이 가진 특수성을 정확히 짚어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대부분 현장에서 조리되어 바로 제공되는 형태였고 특히 수프나 스튜와 같은 뜨거운 음식이 자주 메뉴로 나왔어요. 유럽의 많은 학교들이 차가운 샐러드나 샌드위치 위주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답변은 다소 모호했습니다. 적응 기간을 거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캐서린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캐서린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하지 않나요? 이때만 해도 캐서린은 미국의 급식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학교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사용해왔다는 사실도 미국이 왜 이제서야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급식 시스템이 도입되고 2주가 지났을 때였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던 캐서린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캐서린 씨, 에밀리가 보건실에 있어요. 그 순간 캐서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학교에 도착해보니 에밀리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점심시간에 뜨거운 스프가 담긴 종이 식판이 휘어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은 거였죠. 보건 선생님은 1도 화상으로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했지만 캐서린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캐서린은 자신의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환경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이 즉시 학교에 연락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에밀리의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무려 15건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나오는 날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학교 행정실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적응 기간이니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교 급식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환경보호라는 이상을 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캐서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미국의 학교들은 이제서야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걸까? 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걸까? 유럽의 많은 학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사용해왔다. 일본의 학교들은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으로 유명했고 북유럽 국가들은 환경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왔어요. 그런데 왜 미국은 이제서야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 다음날 아침 캐서린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심이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미국의 학교들은 이제서야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된 걸까요?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더 일찍 배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급하게 소집된 학부모 회의장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체육관이 가득 찼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캐서린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 보호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주 만에 15건의 사고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이 이런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애는 급식 시간만 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대요. 저희 아이는 화상 입은 후로 뜨거운 음식은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해요. 학교 측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했죠. 한 행정직원은 학생들이 조심해서 들면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결국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학교 근처 스타벅스에서요. 첫 모임에는 15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니 환경 문제가 있고 종이는 안전 문제가 있었어요. 직접 도시락 용기를 가져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세 번째 모임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조용히 계시던 한 아시아계 학부모님이 손을 드셨어요. 김은서 씨였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은서 씨에게 쏠렸습니다. 캐서린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다른 나라 얘기가 지금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학교들은 모두 스테인리스 식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위생적이면서 환경에도 좋습니다. 몇 년씩 써도 문제없고요. 바로 반문이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요?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그걸로 다치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은서 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을 때 뒤쪽에 앉아 계시던 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브라운 박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식품안전연구원인데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몇몇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도 있어요. 브라운 박사님은 시카고의 한 사립학교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학교는 2년 전부터 스테인리스 식판을 도입했는데 급식 관련 안전사고가 98% 감소했고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도 1.5톤이나 줄었다고 해요. 요즘 나오는 스테인리스 식판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무게도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에서는 유치원생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에밀리의 화상 입은 손등을 떠올리며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은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영양사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학교들이 이제야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이제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은서 씨의 한국 친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날 오후 3시 카페에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아침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사 김지은입니다. 화면 속 영양사 선생님 뒤로는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이 보였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종이 식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요. 김 선생님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경청해 주셨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 자원을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대형 식기 세척기가 있고 자외선 소독기로 이중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식판의 구조였어요. 식판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또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다칠 위험도 없죠. 김 선생님은 놀라운 통계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지금 같은 형태의 스테인리스 식판을 사용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약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2년 만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했고 일회용품을 계속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브라운 박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세척 과정에서 위생 문제는 없나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위생적이에요. 스테인리스는 고온에서 완벽한 살균이 가능하거든요. 플라스틱이나 종이 접시보다 훨씬 안전하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의 식판 제조업체 담당자를 알고 있는데 혹시 시범 운영용 식판을 후원받는 건 어떨까요? 한 학년 정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간 모든 학부모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은서 씨가 바로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캐서린은 학교 측과의 협의를 맡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이사회를 설득하는 일이었죠. 이사회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열렸는데 다음 회의까지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에겐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어요. 환경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답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밤낮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은 연구 데이터를 정리해 주셨고 은서 씨는 한국에서 추가 자료들을 받아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은서 씨가 가져온 동영상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사회 날이 왔어요. 회의실에는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무척 진지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1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이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어서 스테인리스 식판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의 연구 결과와 시카고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닌 검증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박이 시작됐습니다. 재정 담당 이사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초기 비용이 너무 큽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시설 관리 이사도 가세했습니다. 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할 텐데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예산 문제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걸까요? 그때 은서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한 학년 분량의 식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무상이라고요? 왜죠? 은서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업체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 학교가 성공 사례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절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캐서린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결국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이제 저희에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학년만이라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죠. 단, 안전과 위생에 관한 책임은 학부모위원회에서 져야 합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저희는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은서 씨와 캐서린은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급식실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김지은 선생님이 보내준 매뉴얼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식판 세척부터 보관, 배식 방법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식실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배식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습니다. 한 학생당 배식 시간이 이전보다 2배 정도 더 걸렸어요. 캐서린은 밤낮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은 연구 데이터를 정리해 주셨고 은서 씨는 한국에서 추가 자료들을 받아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은서 씨가 가져온 동영상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사회 날이 왔어요.
회의실에는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무척 진지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1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이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어서 스테인리스 식판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의 연구 결과와 시카고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닌 검증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박이 시작됐습니다. 재정 담당 이사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초기 비용이 너무 큽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시설 관리 이사도 가세했습니다. 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할 텐데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예산 문제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걸까요? 그때 은서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한 학년 분량의 식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무상이라고요? 왜죠? 은서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업체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 학교가 성공 사례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절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캐서린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결국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이제 저희에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학년만이라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죠. 단, 안전과 위생에 관한 책임은 학부모위원회에서 져야 합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저희는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은서 씨와 캐서린은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급식실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김지은 선생님이 보내준 매뉴얼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식판 세척부터 보관, 배식 방법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식실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배식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습니다. 한 학생당 배식 시간이 이전보다 2배 정도 더 걸렸어요. 게다가 늦어지는 배식 때문에 학생들도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김지은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드렸어요. 화상으로 우리의 배식 과정을 보여드렸더니 그녀는 즉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판을 어떤 각도로 들어야 하는지, 음식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 심지어 배식구 높이까지 조절이 필요해요. 저희는 즉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주말 동안 급식실 구조를 조금 바꾸고 배식구 높이도 조절했어요. 급식실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을 열심히 연습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배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직원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점점 익숙해져 갔고 학생들의 불만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식판은 음식의 온도를 오래 유지해준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식판을 쓸 때는 급식을 먹다 보면 금방 식어버렸는데 스테인리스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스프가 나오는 날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났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실험의 첫 번째 통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식판 파손도 없었어요. 더구나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는 오히려 10%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학년 학생들이 궁금해하며 스테인리스 식판을 사용하는 학년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시작됐고 이건 단순한 식판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마리 캐서린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엄마, 오늘 급식실에서 좀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급식실 직원 한 명이 음식을 남긴 학생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있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의 강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미 여러분이 모여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실 직원들이 음식을 남기는 학생들에게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는 이제 급식 시간이 무서워졌대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며 급식을 안 먹겠다고 해요. 다른 학부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을 도입하고 아이들의 안전은 지켜졌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어요. 급식실 실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달 전보다 거의 30% 증가했다니까요. 미국의 학교들이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도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학부모 회의에서 힐튼 호텔의 F&B 디렉터를 만났습니다. 마이클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학교의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 소식을 듣고 일부러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호텔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캐서린은 그 말을 듣고 공감했고 마이클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캐서린은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마이클은 호텔 운영 경험을 살려 전 세계의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음식물 쓰레기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이들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이런 경험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뒤지다가 우연히 일본의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일본 최고급 호텔, 한국 중학생의 아이디어로 음식물 쓰레기 70% 감소. 캐서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나리타 힐튼 호텔이 한국의 무지개 식판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아이디어가 서울의 한 중학생들이 개발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즉시 마이클에게 연락했어요. 그도 이미 이 사례를 알고 있었더군요. 사실 저도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리타 힐튼의 성공 사례는 호텔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날 밤 캐서린은 무지개 식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점점 더 놀라웠어요. 무지개 식판은 단순한 디자인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창의적인 해결책이었죠. 그들은 매일 93톤씩 버려지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에밀리랑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꽤 정교하게 계산해서 만든 이 식판은 실제로 잔발량이 70%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고 학생 1인당 평균 잔발량이 130지에서 10지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어요. 캐서린은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식판에 반영하면 잔반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긴급 학부모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선 하나 그린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 학부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이사회의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또 식판을 바꾸자고요? 이젠 진짜 예산이 없습니다. 재정 담당 이사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바로 마이클이었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 학년 분량의 무지개 식판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으로 잔반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오면 그 처리 비용 절감분을 나머지 학년의 식판 구매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캐서린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후원해준 업체에 무지개 식판을 요청했고 식판이 도착한 첫 주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급식실 직원들은 새로운 식판의 눈금을 이해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여전히 많은 음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 회의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만 나올 뿐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서 씨가 조용히 손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영양사로 1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요. 한식과 미국 음식 모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무지개 식판에 맞는 정확한 양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서 씨가 본격적으로 급식실 개선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캐서린은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먼저 급식실 직원들과 1대1 미팅을 가졌어요. 각자의 경험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나갔습니다. 특히 배식량 조절에 대한 그녀만의 노하우는 정말 놀라웠어요. 햄버거 패티는 110g이 적당해요. 파스타는 2칸에 맞춰서 담으시면 됩니다. 소스의 양도 이 눈금에 맞추시면 돼요. 일주일이 지나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급식실 직원들이 무지개 식판의 눈금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식판을 보여주며 깨끗이 다 먹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내 식판 완전 깨끗하다. 나도 오늘은 다 먹었어.
봐봐.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지개 식판의 눈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배우게 됐어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첫 번째 통계를 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80% 감소한 거예요. 이사회도 학부모들도 이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캐서린, 우리 호텔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혹시 당신이 우리 호텔용 식기를 디자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을 들으며 캐서린은 직감했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호텔용 무지개 식기를 개발할 때 캐서린은 기존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유지하면서도 은은하게 눈금을 새겨 넣는 방식을 택했어요. 손님들은 그게 특별한 디자인 요소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사소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힐튼 호텔의 음식물 쓰레기가 70% 줄어든 거예요. 호텔 측은 깜짝 놀랐고 곧 이 소식은 호텔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CNN이 에밀리가 다니는 학교와 힐튼 호텔의 사례를 다루면서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후로 에밀리를 포함한 학생들은 급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할 정도였어요. 호텔 대표나 학교 이사장들은 한국 식판을 수입하고 싶어서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혁신을 가져온 거죠. 환경도 지키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급식 문화도 개선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윌로우 크리크 초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학년이 무지개 스테인리스 식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는 95%를 넘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이전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우리 학교 급식이 부럽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학교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미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교육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급식 시간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시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눈금 맞추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사들도 변화를 실감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다른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육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CNN의 특집 방송 이후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와 호텔들이 한국의 무지개 식판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전체 학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식품관리연구원은 이 식판의 연구 결과를 보고 식품업계의 혁명이라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변화가 이토록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거죠.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런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캐서린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은서 씨는 이제 미국 전역의 학교를 다니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고 있어요. 문화는 서로 배우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한국의 급식 문화가 미국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국의 학교 급식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환경과 건강,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혁신은 또 어디서 시작될까요? 에밀리는 이제 무지개 식판 프로젝트의 학생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식판 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시작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